네, 안녕하세요. 안중근 바리스타입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할 거는 커피 맛에 대해서 조금 이게 되게 쉽다 그러면은 다 알고 계시는 건데 조금 어렵기도 하고요. 어려운데 쉽기도 하고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것 때문에 저희는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있는 맛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커피의 맛이란 무엇일까? 보통 우리가 그 커피의 세 가지 맛은 신맛, 쓴맛, 단맛. 이 기본 맛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먹었을 때, 저는 단맛을 못 느꼈어요. 난 쓴맛만 나요. 아니면, 저는 신맛 나요. 근데 쓴맛을 못 느끼신 분은 없고, 뭐 쓴맛만 나거나 신맛과 쓴맛과 신맛, 쓴맛, 단맛을 다 느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보통은 전 단맛 느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그죠, 느끼셨으니까 느낀 건데 뭐 신맛과 나는 단맛이라거나 약간 그런 개념은 있어도 신맛, 쓴맛, 단맛이 나는 단맛은 조금 어렵죠. 왜냐면 이 두 가지 맛은 너무 쉬운 맛이거든요. 근데 이게 단맛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이게 이제 숙제예요. 단맛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단맛이 뭐지?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제가 수업할 때도. 여러분, 단맛이 뭐예요? 아니, 뭐 사탕 맛이나 뭐 카라멜 맛이나 뭐 설탕이나 등등 그런 맛이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그 단맛이죠, 그게. 근데 커피는, 제가 생각한 커피는, 아니면 학문적이든 뭐든, 커피는 곡물이잖아요. 곡물에서 나는 단맛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굉장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곡물에서 나는 단맛이 고소함 아닐까요? 고소함? 고소함도 단맛이고요. 카라멜도 단맛이고. 그러니까요. 그게 맞는데, 다 맞는 얘기의 단맛이긴 한데, 우리가 보통 곡물이라고 하는 단맛은요, 약간 누룽지? 누룽지 먹고 시다, 쓰다,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태운 거잖아요, 밥을. 근데 쓴맛이라고 얘기는 안 하죠. 그쵸? 고소하다, 구수하다. 그쵸? 이런 류로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이런 류가 잘 익은 최고의 단맛입니다. 최고의 단맛. 커피로 낼 수 있는 정말 최고의 단맛. 여기서 정말 절정을 이뤘다라고 하면, 달고나 같은 단맛이라 그러면 단맛의 끝이에요. 단맛의 끝. 선생님 좀 모르네. 카라멜적인 단맛을 제가 느꼈다니까요. 맞아요. 저도 느꼈어요. 중약볶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전에 얘기한 약볶음보다는 굉장히 많이 그 카라멜 라이징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많이 노력을 하셔서 나는 그 단맛을 저도 느꼈어요. 저도 그 맛을 위해서 중약볶음 하시는 분들은 부단히 노력하실 수도 있죠. 근데 단점도 하나 있어요. 그 맛을 유지시키시는 분은 제가 못 봤어요. 그 맛을 낸 집이 있어서 이 집 진짜 대박이다, 이 정도면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날 가도 안 날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왜? 원래 맛있는 맛이라는 거는 그냥 자주 나면 그게 맛있는 맛이 아니잖아요. 절정의 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약볶음의 절정의 맛이거든요. 근데 자주 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숙제죠. 문제는 얘는 뭐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절정의 맛이잖아. 맞아. 얘도 잘 안 나요. 그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는 말 그대로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유지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잘 나면 안 되죠. 그러면 얘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가장 큰 차이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중약에 가깝고 중강에 가깝고, 그러니까 중에서 중강, 중에서 중약이잖아요. 요거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이 절정의 맛이 안 나왔을 때, 요 절정의 맛이 안 나왔을 때, 중강은요, 요 맛에서 요로 가고요. 중약은 요 맛에서 요로 가요. 무슨 말이냐면, 이 진짜 맛있는 절정을 벗어나면 얘는 신맛이 나기 시작을 해요.
아, 신맛은 뭐 얘도 나잖아요. 얘도 신맛이 나는데 얘는 캐릭터죠. 여기서 나는 신맛은 충분히 단맛이 밴 과일이 너무 오버해서 나는 신맛이기 때문에 캐릭터 정도로 우리가 부담이 없는데, 중약볶음에서 이 캐릭터가 나는 맛은요, 진짜 신맛이에요. 자극적인, 어우, 좀 쉬어. 단맛이 너무 많이 나는데, 쉬어. 단맛도 진짜 절정인데, 시다는 게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레모나 같은 거예요. 단맛이 절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극적으로 시다 그러잖아요. 맛있는데 시잖아요. 예. 그게 절정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단맛만 조금만 빠져보세요. 그 여러분이 좋아하는 카라멜 맛만 조금만 없어지면 그냥 신맛만 난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되게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맛이 나버리는 거예요. 맛이. 절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얘는 정말, 그러니까 맛의 절정으로 따지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요 맛의 폭이 중볶음이라 그러면 요 정도 되는 거고요. 중강볶음이라 그러면 요 정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약볶음, 중이나 중약볶음 되면 요 정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기만 벗어나면 아주 그냥 신맛 나는 거예요. 중볶음이 훨씬 길고 중강이 조금 더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범위가 되게 좁아가지고 맛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커피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커피가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맛있었는데 맛있었으면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로스팅을 아니요. 로스팅을 잘해도요. 추출 하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추출에 의한 맛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추출에 의한 변수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히 희한할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림 보시면은 우리가 드리퍼에서 드립을 해가지고 나오게 되잖아요. 한 잔의 커피가 이제 나와서 먹는데, 그 선생님이 얘기한 정상 추출이 뭐예요? 중볶음을 해야 됩니까? 강볶음을 해야 돼요? 약볶음을 해야 돼요? 전 다 좋아하잖아요. 제가 강중약이 다 어느 것만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강볶음도 맛있으면 진짜 맛있고, 약볶음도 맛있으면 맛있고, 중볶음도 다 완벽하게 했다라고 했었을 때 각각 뉘앙스가 다르고 캐릭터가 다르기 때문에 다 괜찮다니까요. 우리가 사과를 아무리 좋아해도 맛있는 메를 먹었을 때 맛있네. 근데 나는 사과가 더 좋아하지. 그게 이상해.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정도의 정말 절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셋 중에 하나만 한다 그러면 중볶음 하셔야죠. 중볶음. 왜? 이게 돼야 맛있는 강볶음이 있고 맛있는 약볶음이라는 거를 좀 더 가깝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중볶음이라는 게 없어졌다니까요. 중볶음을 하는 데를 본 적이 없어요. 중볶음이 없다니까요. 대부분 다 약볶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 커핑을 하시잖아요. 커핑의 기준은 그냥 약볶음이에요. 약볶음. 커핑이 맛이 없느냐? 아니요. 커핑으로 엄청 맛있고 와, 커피 정말 잘 골랐다 하셔도요. 에스프레소 머신이나 브루잉 하면은 절대 그 맛 안 나오잖아요. 그 맛 안 나오잖아요. 그 맛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맛을 내세요. 안 나오죠.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그 커핑을 했었을 때 그 감흥이 핸드드립이나 머신으로 했었을 때도 약간의 추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감흥은 달라도 강중 약볶음처럼 다른 류의 감흥으로 내가 만족이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커핑처럼. 그러면 여러분이 추출을 제대로 안 하시거나, 그쵸? 브링을 제대로 안 하신 거예요. 왜? 그 맛을 정복을 하셨어야죠. 그 맛을 일부러 내야죠. 알고 있다면. 왜? 맛이니까. 우리가 냄비로 고기 굽는 거하고 후라이팬으로 고기 굽는 거하고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완벽하게 똑같이 합니까? 근데 둘 다 잘 익히시면 각각의 그 장점적인 맛이 있다니까요. 왜냐면 그 맛이 나야 돼요. 익혔을 때 그 맛이 나야 된다니까요. 근데 약볶음으로 커핑을 하고 나서 커핑은 맛있는데 브루잉이나 머신으로 했을 때는 좀 부족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브루잉에서 가장 맛있는 맛, 머신에서 가장 맛있는 맛. 이런 걸 좀 되게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왜? 그냥
그 로스팅이 괜찮고 추출이 잘 잡히면 브루잉도 머신도 기본 이상은 해요. 최절정을 하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다르게 해야 되겠지만 그냥 기본 이상은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중약볶음을 했었을 때 완벽하게 달라지거나 그래 버린단 말이죠. 예를 들면 브루잉 할 때 볶음도와 머신으로 할 때 너무 차이가 난다라 그러면은 좀 이거 뭐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뉘앙스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맞춘 상태에서 그 다음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맛을 낼 수 있는 폭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맛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맛을 우리가 조절하거나 극복을 해내는, 그러니까 정복을 했다 그러면 내가 일부러 그 맛을 내고 해야 되는 그런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데 내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머신의 신맛, 쓴맛, 단맛 막 조절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는 조절이라는 게 업도징, 다운도징하고 이거 때려 맞히는 걸로 안 돼요. 왜냐면 온도, 압력, 도징, 추출 등등 분쇄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만 안 맞아도요. 안 나와요, 그 맛이. 다 잘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완벽하게 하셨어. 그래서 50ml 뽑았어. 50g 뽑아가지고 했더니 맛이 너무 없어. 그래서 막 하루 종일 막 이것 바꾸고 해서 맛이 안 나와. 근데 처음에 세팅했던 그대로 해서 추출량만 40으로 했더니 너무 맛있어. 이럴 수도 있는 게 이 커피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안 맞아도 그 밸런스 하나만 안 맞아도 커피가 맛이 없을 수도 있고 맛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딱 먹는 순간 이게 문제야라는 그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거 배운 적 있으세요? 커핑할 때 그걸 배우신다고요? 평가하는 걸 배웠지 지금 이게 로스팅이 어떻게 된 거며 열을 어떻게 줬으며 그걸 배우셨다고요? 추출을 할 때 브링을 먹었을 때 여러분이 먹고 나서 얘는 추출이 이렇게 됐는데요. 그걸 배우셨단 말이에요? 배워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 교육은 없어요. 근데 그게 느껴져야 정상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하셨어도 돼요. 커핑으로 하셔도 되고 브링으로 하셔도 되고 머신으로 하셔도 되는데 그 레시피가 진짜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다 판단할 수 있으세요? 그리고 조절이 가능한 완벽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그 방식이세요? 라고 한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 안정적인 레시피를 빨리 찾으셔야죠. 그래야 맛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추출 정해놓고 로스팅 정해놨잖아요. 그럼 뭘만 하는 거예요?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걸? 생두를. 나는 완벽해. 수만 가지 생두를 해서요. 이게 맞을 수 있잖아요. 요 생두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생두 좋은 거야.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두를 바꿔서 완벽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대입한다니까요. 그래도 이거를 많이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왜? 그래도 진짜 많이 하신 분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안정성이 있어요. 맛의 안정성. 인정한다니까. 제가 먹어도 소비자들이 크게 뭘 안 그러고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아. 왜? 안 좋은 맛이 없고 그거 안정적이고 나쁘지 않아. 나름 단맛도 있고 밸런스도 맞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빠져 있어요. 하나. 그게 뭐예요? 그게 뭘까요? 이거를 낼 수 있는 집이 진짜예요. 이게 나는 다른 집과 달라라고 하는 맛을 낼 수 있는 게 딱 하나의 감칠맛인데 이게 나오진 않습니다. 요걸로는 왜? 이론이 달라야 되고 정말 달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진짜 맞는 생두를 하면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왜? 뭐가 또 걸려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살짝 벗어나면 안 난다니까요. 절대. 금방 무너질 확률이 많아요. 이런 중약볶음으로 해서 너무 맛있는 세팅을 해 놓으셨을 때 그거를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다. 이제 뭐 얘기도 안 했는데 벌써 15분이 돼가네요. 커피의 신맛, 쓴맛, 단맛이 있습니다. 선생님, 밸런스가 뭐예요?
신맛, 쓴맛, 단맛이 나는 게 밸런스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세 가지 맛이 고루 분포돼 있어서 먹었을 때 안 튀는 거예요. 아무리 진하고 연하고 아니고 안 튀어요. 그게 밸런스. 그럼 신맛 나는 게 약볶음일 때요? 아니요. 과소 추출했었을 때요? 아니요. 여기서 밸런스만 깨줘도 신맛이 튈 수 있거든요. 쓴맛이 준다거나 했었을 때 신맛이 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는 신맛 나는 커피가 돼요. 신맛 나는 커피가 되잖아요. 이건 밸런스가 깨져서 그런 거예요. 예. 내린 커피로도 이걸 조절해서 신맛이 나게 할 수도 있고요. 단맛만 나게 할 수도 있고요. 밸런스 맞게끔 바꿀 수도 있어요. 희석만으로도. 근데 문제는 원액이었을 때 이 신순단이 완벽해야 되는데 처음에 추출하고 나서 처음부터 이 밸런스가 깨져 있다.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끝난 커피인 거죠. 그 맛은 완벽한 맛을 낼 수가 없겠죠. 그런 류의 신맛, 쓴맛, 단맛의 밸런스, 그런 류의 과소 추출하면 신맛이 많이 나죠라고 하는 그런 신맛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거는 이제 댓글에도 있었는데 뭐 레몬 같은 신맛이 나거나 하는 맛은 레몬이라고 얘기하시는 맛 자체가 뭐라고요? 안 익었잖아요. 과일로 따지면 이해되시죠? 과일로 보시면 레몬이 잘 익었을 때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일반적인 단 파인애플이면 신맛이 거의 안 나고 감칠맛으로 있으면서 단맛이 엄청 있는 건데 얘가 덜 익었을 때 레몬처럼 신맛이 엄청 튀잖아요. 예. 그래서 레몬 같은 맛이 난다라는 말 자체가 안 익었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건 밸런스하고도 관계없고 과소 추출하고도 관계가 없이 그냥 신맛이 나니까 익은 것 자체가 아닌 거죠. 처음부터 뭐 논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중볶음으로 봤었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볶음 하셔야 돼요. 중볶음. 어렵죠. 중볶음이 도대체 뭔데 기준이 없어요. 중볶음. 신순단 밸런스 있다는 것도 되게 어렵고 이팝 전후를 중볶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팝의 중볶음이에요. 무조건 이때 가면 아니요. 신순단이 다 나와야 되고요. 캐릭터가 다 나야 돼요. 단맛이 충분해야 되고요. 이 맛이 중볶음이에요. 저는 입합 가면 다 타고요. 안 맛있는데요. 그 로스팅 잘못하신 거예요. 강볶음 하면요. 진한 그 맛은 있어도 쓴맛밖에 없는데 이거 잘못한 거예요. 그냥 태운 거죠, 이거는. 요 상태에서 더 갔을 때 강볶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요 완벽하게 볶이는 느낌에서 약볶음 했을 때를 약볶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먹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원하시는 약볶음이나 강볶음이나 해보시면 느껴지신다는 얘기예요. 느껴지신다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런 유로 해서 제가 뭐 신순단의 밸런스, 신맛이 나요, 과소가 나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문제되는 게 뭘까요? 안 먹어보셨잖아요, 같이. 그죠? 그러니까 도대체 여기서 얘기하는 밸런스라는 게 뭐야? 완벽하게 밸런스가 잡혔다는 게 뭐고, 희석을 해서 밸런스를 깨면 신맛이 난다는 게 뭐지? 라는 게 굉장히 궁금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거를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매장으로 오시면 저 있을 때는, 제가 있을 때는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어요? 오시면 유튜브 보고 왔는데요. 궁금해가지고요. 그러면은 제가 시연을 해드리면서 기본적인 게 이런 거예요 라는 거는 해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시간을 엄청 많이 내서 이 맛은 어떻고요, 이 맛은 어떻고요 이러기에는 조금 애매할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면 수업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맛을 보여드리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증명하는 거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저는 이게 단맛으로 안 느껴지는데요. 이게 쓴맛으로 안 느껴지는데요. 이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과 제가 얘기하는 단맛이나 이런 게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쵸? 근데 만약에 그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하신다면 본인의 커피를 갖고 오시면 돼요. 본인의 커피를 갖고 오시고 비교를 하면 되잖아요. 그쵸? 제가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콩을 그 자리에서 볶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했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해본다 그러면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해 드리면 되는 거니까. 우린 증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중볶음을 많이 먹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볶음을 많이 먹어보시도록 하고 꼭 밸런스 있는 커피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와서 그냥 잠깐 먹어보고 가시는 게 아니고 물어보세요. 왜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지식 안에서 평가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맞는 게 아니고 어차피 서로 우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나는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그 우기는 걸 가지고 남의 우기는 소리, 남의 지식을, 남의 생각을 들어보는 것도 어차피 나는 이렇게 생각할 거지만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나 궁금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해보시면 재밌는 커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복구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해보시고요. 커피는 어떻게? 입합 꼭 가보셔라. 입밥 갔는데 맛없다. 다 내 잘못이다. 입밥 갔는데 되게 맛있다. 그거를 하셔라. 그리고 정말 이게 맛있는 건지 궁금하다 그러면은 오셔서 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내려드려서 한번 평가해 보면 훨씬 더 쉽겠죠? 그렇게 하시면 재밌는 커피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할 때는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할 거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의뢰하신 것들이 좀 있어요. 평가해 달라고. 그러니까 생두를 조금 수입하시거나 아니면 생두를 평가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니면은 나는 로스팅을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이 생두가 어느 정도 맛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생두를 갖고 오시면 그 자리에서 볶아서 평가를 해봐 드리거나, 아니면은 생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볶아서 영상으로 이제 남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금 해드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원두를 난 이렇게 볶았는데 나는 이게 너무 잘 볶였는데 이걸 평가받고 싶어요. 라고 하면 똑같이 또 그거를 해서 이제 볶아서 이제 볶인 걸 볶아서 보내주신 걸 저희가 그 자리에서 내려서 그 자리에서 평가해서 하는 거를 해드릴 수 있는데, 근데 조금 내성적이다, 못 오겠다 그러면 원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출을 해서 영상으로 남겨서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소통을 해야 되니까 이제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거나 하게 되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같이 할 수가 있겠죠. 그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료는 아니고요. 저희가 한국커피 추출 연구소잖아요. 그거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학습할 수 있게끔 해드리니까 33,000원. 생두를 보내주시든 원두를 보내주시든 33,000원 오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영상 남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를 가져가실 수 있겠죠. 예. 아니면 원두만 보내주셔도 되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피드백을 해드리니까 의뢰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소는 제가 댓글에 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해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